내가 헬스장에서 들어올린 것은 쇳덩이가 아니라 무너져가던 내 인생이었다. 땀에 젖은 채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비로소 내 운명의 주인이 되었다. 내 이야기다. 가장 아름다운 도피처. 운동은 노동이 아니라 구원이다. 헬스장은 나를 위한 유일한 클럽이다. 그대여, 힘들 때마다 왜 독을 마시며 위로받으려 하는가? 월요일이 시작되었다. 세상의 수많은 역할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직원, 아이를 돌보는 엄마, 집안일을 하는 아내 등등 그런 것에 치여 너덜너덜해진 그대의 영혼을 본다. 나 또한 그랬다. 그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그대는 또 무엇을 찾는가? 육퇴 후 맥주 한 캔? 소파에 누워 멍하니 보는 쇼츠? 아니면 자극적인 배달 음식? 쿠팡? 혹은 테무? 알리 쇼핑?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회피다. 잠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다음날 그대에게 남는 것은 퉁퉁 부은 얼굴, 숙취, 그리고 더 깊은 자괴감 뿐이다. 그것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지 나를 구원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대가 지친 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허한가? 하루 종일 타인을 위해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단 1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타인의 요구에만 반응하며 사는 수동적인 상태는 뇌를 만성적인 무기력 상태로 몰아넣는다. 이때 필요한 건 술이라는 마취제가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몰입의 공간이다. 헬스장은 노동판이 아니다. 가장 예쁜 옷을 입어라. 우리는 벌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다. 제발 후줄근한 티셔츠에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도살장에 끌려가듯 헬스장에 가지 마라. 멈춰라. 헬스장은 그대가 살을 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런 공사장이 절대 아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대를 간섭하지 않는 곳. 오직 그대의 거친 호흡과 근육의 떨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도피처다. 클럽에 갈 때 우리가 가장 예쁘게 꾸미지 않는가? 그렇다면 헬스 클럽에 갈 때는 더 예쁘게 꾸며야 한다. 거기는 남을 꼬시러 가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VIP인 나 자신과 데이트를 하러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쁜 옷이 그대의 태도를 결정한다. 거울 속에 나를 사랑하는 의식이다. 자각하라. 핏이 딱 떨어지는 레깅스와 브라탑, 가장 아끼는 운동화를 신고 전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그 기분을,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되고 턱을 당기게 되며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게 된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다. 나에 대한 극진한 예우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 무의식적 선언이 그대의 자존감을 바닥에서 천장으로 끌어올린다.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땀을 흘리는 그 순간 그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부하 직원도 아닌 가장 빛나는 여자, 그대 그 자체가 된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다. 나 조이는 운동으로 인생이 바뀐 산 증인이다. 삶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을 때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건 내 몸뚱아리 하나뿐이었다. 술은 마실수록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자괴감을 더 많이 들게 하였지만 쇳덩이는 들수록 나를 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진실의 보상회로다. 힘들고 지칠 때 헬스장으로 도망쳐라. 이어폰을 꽂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해라.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며 으라차차 소리를 지를 때 뇌 속에 쌓여있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엔도르핀과 도파민으로 바뀐다. 샤워를 하고 마치고 나왔을 때 느껴지는 그 개운함,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맥주도 줄 수 없는, 세상 어떤 명품백도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샤워다. 헬스장에 걸 수 없는 날이라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대의 방을 VIP 라운지로 만들어라. 야근이나 육아로 도저히 헬스장에 갈 수 없는가? 그렇다면 집을 도피처로 만들어라. 단, 절대 잠옷바람으로 하지 마라. 집에서도 가장 예쁜 운동복을 갖춰 입고 초를 켜고 조명을 낮추고 주변을 치워라.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라. 거울 앞에 매트를 깔고 섰다면 그곳이 바로 그대만의 클럽이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접하고 있다는 그 감각의 순간이다. 화려한 운동복을 입은 그대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그 순간 집구석은 순식간에 성장의 무대로 변모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바뀌는 메커니즘이다. 몸이 변하면 눈빛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이렇게 나를 위한 도피처를 찾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는가?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나 조이를 보라. 무기력하게 나의 상황 탓만 하던 내가 매일 땀 흘리며 나 자신을 이겨내는 경험을 쌓자 눈빛이 변했다. 술을 끊었다. 달라졌다. 나는 내 몸 하나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은 비즈니스, 인간관계, 부의 영역으로 확장이 된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근육으로 다시 세우고 굽어진 인생을 척추와 함께 펴는 과정이다. 우리는 함께 도망친다. 우리의 도피는 비겁함이 아니라 연대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문화가 된다. 우리가 서로의 예쁜 전투복을 인증하고 헬스장에서의 탈출을 공유할 때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저 사람도 지금 인생의 무게를 땀으로 씻어내고 있구나 라는 동질감. 이것이 뉴로조이 커뮤니티의 힘이다. 우리는 헬스장에서 만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응원하는 영혼의 파트너들이다. 도피처에서 돌아온 그대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그렇게 1시간 동안 나에게 흠뻑 취했다가 문을 열고 나오면 지옥 같았던 현실이 다르게 보인다. 나를 갉아먹던 상사의 잔소리도, 육아의 고단함도 웃으며 그저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대는 도망쳤던 것이 아니다. 나만의 성전에서 에너지를 가득 채워 다시 세상을 사랑할 힘을 얻어온 것이다. 이제 그대는 세상의 역할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는 여신으로 복귀한다. 그대여, 가장 화려하게 도망쳐라. 힘들 때 술집으로 가지 말고 이곳으로 오라. 내가 거기 있다. 사랑하는 그대여, 세상이 그대를 힘들게 할수록 그대의 자신을 더 끔찍하게 아껴줘라.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당당한 걸음으로 헬스장으로 오라. 그곳은 땀냄새 나는 체육관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대의 운명을 다시 쓰는 가장 화려한 파티장이다. 나 조이는 운동으로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확신한다. 그 다음은 바로 그대 차례다. 오늘의 확언은 전설적인 동기부여가 짐 론의 철학을 조이의 아름다운 도피처 개념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대의 몸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그대가 살아야 할 유일한 집입니다. 집론. 오늘의 마지막 선언을 하겠다. 그대여, 세상이 그대를 초라하게 만들려 할 때 가장 화려하게 저항하라. 오늘 밤 그대가 입을 운동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그것은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갑옷이자 그대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드레스다. 술잔을 들고 비틀거리는 대신 덤벨을 들고 우아하게 땀 흘려라. 세상의 소음을 끄고 거친 숨소리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라. 그곳에서 그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다. 설계자의 선언문 데이 33. 나는 오늘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나만의 성전인 짐으로 입장한다. 나의 땀방울은 술보다 달콤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빛이 나는 보석이다. 거울 속의 나는 누군가의 역할이 아닌 고유한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모든 가짜 위로 폭식, 쇼핑을 거부한다. 헬스장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더 강하고 아름다운 여왕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대여, 헬스장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준비되었다. 이제 그대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차례다. 가서 찍고 하라. 세상을 다 가지고 와라. 그대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내일도 나는 이곳에서 그대들을 기다리겠다. 오늘의 하루를 승리하고 성취하고 즐겁게 즐기다 오라. Open the door. Move now.